명제까지 다 들어있는 거야. 자, 저번에 내가 이제 집합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분명히 구별되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빨간 사과가 집합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집합이 되려면은 그 경계선에 애매한 거를 가져왔을 때, 그게 여기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아주 예리하게, 정확하게 딱 나눠져야 돼. 그러니까 아주 빨간 사과라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약간의 흠이 있을 때 빨간 사과라고 할 거냐 말 거냐 그거를 명확하게 나눠줄 수 있어야 집합이 된다. 그래서 빨간 사과는 집합이 안 된다 그랬어. 그리고 키가 큰 사람 요것도 집합이 안 되지만 키가 180cm 이상인 사람이면 요거는 집합이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집합 A가 3 이하 자연수.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자. 그래서 이제 집합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중괄호 안에다가 내용을 이렇게 적어서 나타낸다. 그 내용과 내용 사이는 콤마로 구별을 하는데 이 집합의 구성 요소가 되는 이 1, 2, 3을 원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합이 있고 원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집합의 구성 요소를 원소라 그래. 영어로는 엘리먼트라고 해요. 엘리먼트. 그래서, 그래서 이 이자를 변형을 한 이거를 원소 기호라고 한다고. 그러면 원소 기호는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거야. 그래서 1은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써요. 1은 A의 원소이다. 2는 A의 원소이다. 4는 A의 원소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럴 때는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기호로 나타낸다고. 알겠지? 자, 이게 원소 기호야.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그거를 우리가 집합의 표시법 또는 표현법이라고 하는데 집합의 표시법에는 원소 다열법이 있고, 그러니까 원소가 되는 것들을 다 써주는 거야. 다 써줘. 그리고 조건 제시법이 있다. 조건 제시법은 그 조건을 써주는 거야. 조건을. 그래서 지금 A는 1, 2, 3 이렇게 써주면은 이것은 원소 나열법이야. 그런데 이제 지금 이 A라는 집합을 뭘 써놓은 거냐면 3 이하의 자연수를 쓰시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A는 3 이하의 자연수. 그럼 이렇게 쓰면 조건 제시법이 되느냐? 그렇잖아요. 조건 제시법도 그 형식이 딱 정해져 있어. 형식이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A라는 집합은 X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X는 3 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형식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A는 X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X는 3 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그래서 X 바 X는 3 이하 자연수. 이런 식으로 쓰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 의미는 단, X는 있는데 그것은 단지 3 이하의 자연수를 의미한다. 즉, 3 이하의 자연수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X 바 X 이렇게 읽기도 하지만 X 단 X는 이렇게 읽기도 해요.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B가 6의 약수다. 그러면 X 바 X는 6의 약수. 그러면 6의 약수는 뭐 있어? 그렇지. 그러면 이걸 원소나열법으로 쓰면 1, 2, 3, 6 이런 식으로
콤마로 나타낸다. 그럴 때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뭐라 그러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 그래. 네, 벤이라는 수학자가 만든 기호 체계라는 얘기야.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A는 1, 2, 3이다. 그러면 A는 1, 2, 3.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컴마를 쓰지 않는다. 컴마를 쓰지 않고 네, 적당하게 사이를 떼임으로써 구별을 시킨다. B는 1, 2, 3, 6이다. 그러면 B 1, 2, 3, 6. 이렇게 해가지고 집합의 표시법은 사실은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조건 제시법이 있고 원소 나열법이 있고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집합 중에 예를 들어서 1보다 작은 자연수의 집합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잖아. 그러면 1보다 작은 자연수는 뭐가 있어? 없어요. 그렇지, 없어요. 어,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해서 1씩 더해서 나오는 수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어. 그러면 이거는 원소가 없는 집합이 돼. 원소가 없는 집합을, 원소가 없는 집합이 있어요. 원소가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해요. 원소가 없는 집합. 이 원소가 없는 집합을 표현하는 기호는 이 기호를 쓰거나 이 기호를 씁니다. 알겠죠? 안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이거는 0도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지금은 요거는 이제 안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만 나타낸다. 알았지? 자, 근데 이렇게 생긴 기호가 원래 있었다고, 원래. 원래 이게 그리스 문자야. 그러니까 그리스 문자를 하나를 가져와서 공집합 기호로 쓰고 있는 건데 이것은 어떤 발음이냐면 얘가 파이예요, 파이. 파이. 이거는 파이. 요 둘 다 그리스 문자야. 여기 있지? 요거는 파이, 파이. 그래서 이 파이는 공집합 기호로 쓸 수도 있지만 글자 파이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생겼어. 그냥 겉에서 봐서는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거를 어떨 때는 공집합으로 쓰고 어떨 때는 파이라는 문자로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모양만 보고 구별을 할 수가 없어. 문자로 쓸 때는 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붙여주든가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게 공집합이냐, 파이라는 문자냐 구별을 하냐면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는 파이라는 문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자가 원소가 되는 집합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랑 같은 거야. 파이를 원소로 하는 집합. 그러니까 뭐 파이도 있고 루트 2도 있고 로그 3도 있고 뭐 이런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 집합인 거지. 근데 거기에 파이라는 글자도 있고 뭐 나라는 글자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원소로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공집합이 아니고 글자다. 알았지? 근데 이제 집합을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 이런 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도 있단 말이야. 집합을 또 원소로 하는 집합이에요. 예, 그거는 이제 안 나올 거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집합도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공집합이 또 원소가 되는 집합,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는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안 나올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파이라는 글자를 공집합으로 쓸 때랑 파이라는 문자로 쓸 때로 구별하면 되겠다. 그래서 집합기호 안에, 그러니까 중괄호 안에 이렇게 파일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이게 문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알겠지? 그러면, A는 공집합이고 B는 파이라는 문자가 있는 집합이면 여기서는 파이는 B의 원소이다.
이게 돼요. 되겠지? 이건 이제 글자니까, 뭐, 여기에 뭐 A가 있다. 그러면 A는 B의 원소이다. 이거 되는 거잖아.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파이는 B의 원소이다. 이런 게 되는 거다. 어. 그런데 공집합일 때는 공집합이 A의 원소이다. 요거는 안 돼요. 예, 원소 기호는 원소에 쓰는 거지 집합에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호는 공집합이잖아. 얘는 집합이기 때문에 예, 집합일 때는 원소 기호를 쓰면 안 된다. 이 파이라는 글자일 때는 원소 기호를 써도 된다. 자, 그래서 원소가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제 부분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부분집합. 그러니까 A가 1, 2, 3인데 B가 1, 2, 3, 6이야. 그러니까 A는 3 이하 자연수고 B는 6의 약수야. 이때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있잖아. 이럴 때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A는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어떻게 기호로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 이거를 우리가 부분집합 기호라 그래. 부분집합 기호. 알았지? 그래서 큰 쪽으로 벌어지는 거야. 큰 쪽으로. 그러면 이거는 A가 전부 B 안에 들어있을 때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C가 있는데 얘가 1, 2, 4로 돼 있어. 그러면 C는 B의 부분집합 될까 안 될까? 여기에 4가 없잖아. 안 되는 거야. 어. 조금이라도 튀어나오면은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 있어야, 완전히 장악을 할 수 있어야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지. 4가 없잖아, 이게. 없으면은 못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아, 자, 파이는 여기서 B의 원소이잖아. 원소이다를 다른 말로 속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파이는 B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여기서는 A가 B의 부분집합이잖아. 이때 A는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A는 B에 속한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여기서 파이는 B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국어로 따지면은 속한다든 포함한다든 뭐 포함된다든 의미가 비슷하잖아. 비슷한데 수학에서는 속한다는 원소기호에 쓰고 포함된다는 부분집합에서 쓰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같은 의미지만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를 나눠놨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파이는 B에 속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원소라는 의미고 포함된다 그러면은 부분집합이라는 의미다. 알았지? 그러니까 국어를 가져와서 수학에서 다시 세분해서 나누어 쓸 수 있는 거야. 학문적으로 이거는 여기 경우에만 쓰고 이거는 이쪽 경우에 쓰고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표현은 속한다, 포함된다 이런 거 쓰지 말고 원소이다,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쓰면 가장 정확해. 자, 그래서 이제 A가 B 안에 모두 들어갈 때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방금처럼 C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럴 때 이제 부분집합은 두 가지가 성립하는데 첫 번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생각을 해. 그 다음에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돼요.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으로 한다.
그러니까 A가 1, 2, 3인데 그러면 A는 A의 부분집합인가요? 그러면은 이제 집합에서는 이건 부분집합이다라고 해버린다고. 알겠지? 그래서 같을 때는 서로 부분집합이 돼요. 그러니까 A가 1, 2, 3이고 B도 1, 2, 3이다. 그러면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A의 부분집합이고 이게 성립이 되는 거야. 그렇게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B가 다시 A의 부분집합이 되면 A하고 B는 같다라고 나타낸다고. 어. 자, 그럼 이제 원소 기호와 부분집합 기호의 다른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자, A가 1, 2와 중괄호 1, 2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자. 알겠지? 그러면 여기 A에서 원소는 몇 개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원소가 1이라는 원소와 2라는 원소와 중괄호 1, 2라는 원소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중괄호까지 다 포함해서 원소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1은 A의 원소이다. 2는 A의 원소이다. 1, 2는 A의 원소이다. 중괄호 1, 2는 A의 부분집합이다. 자, OX. 맞았는지 틀렸는지? 자, 1번. 1은 A의 원소이다. 맞아, 틀려? 2는 A의 원소이다. 중괄호 1, 2는 A의 원소이다. 중괄호 1, 2는 A의 부분집합이다. 맞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건데, 어? 그, 생긴 게 똑같다고 해서 하나는 원소 기호가 나오고 하나는 부분집합 기호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근데 이게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면, 원소 기호와 이 부분집합 기호가 어디까지를 의미하느냐,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원소 기호는 이 생긴 것 전체랑 똑같은 애가 있으면 맞는 거야. 그럼 이거는 이쪽을 얘기해. 중괄호 인리. 알겠지? 부분집합 기호는 양쪽에 있는 중괄호를 빼고 알맹이가 여기에 있는가를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1, 2가 있잖아. 그럼 그 알맹이는 1, 2. 얘를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어. 그러니까 이게 생긴 게 똑같지만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집합에서 이게 헷갈리니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야. 어? 명확한 거는 시험에 안 나와. 1 더하기 1은 얼마냐? 안 나오지. 애매한 거, 혼동하기 쉬운 거, 그런 것만 다 골라내서 그것만 문제 내는 게 그게 시험 문제라고. 어? 그래서, 이때 생긴 건 똑같아. 근데 의미가 달라. 이쪽은 중괄호까지 포함한 1, 2, 얘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 부분집합 기호가 나오면, 여기 중괄호를 제외하고 알맹이만 보고 그 알맹이가 있는가를 본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중괄호까지 포함한 1, 2도 있고, 알맹이 1, 2도 있고, 그래서 둘 다 맞다. 자, B는 파이가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중괄호 1이 있고,
중괄호 1, 2가 있어요. 이거는 원소가 몇 개일까요? 다섯 개입니다. 파이 1, 2, 중괄호 1, 중괄호 1, 2. 요게 원소야. 원소가 다섯 개야. 자, 그러면 파이는 B의 원소이다. 파이는 B의 부분집합이다. 1은 B의 원소이다. 중괄호 1은 B의 부분집합이다. 2는 B의 원소이다. 중괄호 2는 B의 원소이다. 중괄호 2는 B의 부분집합이다. 자, OX. 어? 이 집합 이게 어렵다니까? 생긴 게 똑같은데 의미가 달라. 이게 부분집합, 이게 원소. 원소는 영어 이자를 변형해 놓은 거야. 엘리먼트, 영어. 그래서 뭐 어쩐다고 뭐 맞았다고 틀렸다고. 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어? 그러니까 이 원소 기호하고 부분집합 기호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원소 기호가 있으면 이거랑 이 전체랑 똑같은 걸 보는 거고 부분집합 기호가 나오면 중괄호 빼고 알맹이가 있는 거를 보는 거야. 이거 맞아요. 여기서 얘는 공집합이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공집합은 B의 부분집합이다 맞고요. 여기서는 파이라는 글자야. 원소 기호랑 있을 때는 얘가 글자라고. 그러니까 파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 공집합은 얘랑 상관이 없는 거야. 얘는 원소가 없는 집합이라는 거고 이거는 파이라는 글자를 말하는 거야. 파이라는 글자가 B에 있다. 그러니까 맞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맞고 여기서는 1이 B에 있으니까 맞고 부분집합이면은 중괄호를 없애고 알맹이를 보는 거지. 그 1이 여기 있으니까 맞고 그러니까 이제 원소교일 때하고 부분집합교일 때 보는 게 달라지는 거야. 원소교는 요 전체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 부분집합교는 중괄호 빼고 알맹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는 이 전체가 있어야 되는데 중괄호 2는 없어요. 중괄호 1은 있지만 중괄호 2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부분집합교니까 중괄호 빼고 알맹이만 있는지를 봐. 여기 있다. 자, 그 표시에 표시. 6번. 그 뒤로 넘겨서 6번. 다 적었어? 음. 자, 그러면 이제 7번 부분집합의 개수. 오늘 13번. 자, 그러면 이제 부분집합을 다 한번 적어보자. 자, 1, 2.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이거는 원소가 몇 개야? 두 개지. 그러면 원소가 두 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은 원소가 0개인 게 있고, 1개인 게 있고, 두 개인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소가 0개인 것은 공집합. 그다음에 원소가 1개인 것은 1을 원소로 하는 집합,
2를 원소로 하는 집합 이렇게 두 개가 있겠지. 그 다음에 원소 두 개짜리는 1, 2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이 집합의 부분 집합들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부분 집합이 몇 개야? 4개가 된다. 자, 그러면 1, 2, 3의 부분 집합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 1, 2, 3은 원소가 몇 개? 원소 3개. 그럼 원소 3개짜리 집합의 부분 집합은 원소가 0개인 거, 1개인 거, 2개인 거, 3개인 것까지 있겠지. 그래서 원소가 0개인 것은 공집합이고 원소가 1개인 것은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는 거고 원소가 2개짜리는 1, 2, 1, 3, 2, 3 그리고 원소 3개짜리 1, 2, 3 이렇게 있겠다. 이게 전부 부분집합이 된다. 그러면 부분집합이 몇 개가 돼? 네, 8개가 돼. 8개. 그러면 이제 1, 2, 3, 4의 부분집합을 다 써보자. 그럼 1, 2, 3, 4는 원소가 4개니까 0개, 1개, 2개, 3개, 4개까지 써야 된다는 얘기야. 원소 4개짜리까지. 그러면 공집합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이제 원소 2개짜리 1, 2가 있고 1, 3이 있고 1, 4가 있고 2, 3이 있고 2, 4가 있고 3, 4가 있고 이렇게 해서 원소 2개짜리 그다음에 원소 3개짜리는 1, 2, 3이 있고 1, 2, 4가 있고 1, 3, 4가 있고 2, 3, 4가 있고 그다음에 원소 4개짜리 1, 2, 3, 4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집합은 부분 집합이 몇 개가 있어? 16개가 있어. 그럼 여기에 어떤 공식이 있느냐? 있다 이거지. 지금 원소가 여기는 2개야. 그러면 2의 제곱계가 돼. 원소가 3개면 2의 세제곱계가 되고 원소가 4개면 2의 4제곱계가 된다. 그래서 원소가 n개면 부분집합은 2의 n제곱계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원소가 10개짜리면 부분집합은 몇 개가 되겠어? 2의 몇 제곱? 2의 10제곱. 그럼 2의 10제곱이 얼마? 1024. 그렇지.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부분집합이 1024개가 된다. 어.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집합들 중에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진부분집합. 알았지? 이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 중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 이거를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분집합 중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 한다. 그러면 부분집합 중 자기 자신을 제외한,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는 어디까지가 진부분집합이야? 2개짜리까지가 진부분집합. 2개짜리까지. 여기서는 2개짜리니까 1개짜리까지가 진부분집합이 된다 이거야. 알았지?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 1개를 제외하기 때문에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에서 2를 뺀 것이다. 알겠지? 거기 나와 있어. 원소의 개수 n개, 부분집합의 개수 2의 n제곱개, 진부분집합, 부분집합 중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 그래서 2의 n제곱 빼기 1개. 알겠지? 어.
이게 그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것들은 뭘 보고 적은 거냐면 시험 문제들을 보고 적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 직접 시험 문제랑 연결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냥 개념이 아니야. 그 시험 문제랑 바로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자, 원소의 일부를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예를 들어서 1, 2, 3의 부분집합 중, 어? 이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아까 내가, 원소교일 때는 속한다라는 말을 쓰고, 부분집합교에서는 포함한다라는 말을 쓴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원래 수학적인 그 단어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국어적 의미를 가진 거를 수학에서 가져와서 쓰는 거잖아. 그렇게 가져와서 쓰는 것들은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엄밀하게 딱 지켜지지가 않아. 어. 그래서 원소에는 속한다를 쓰고 부분집합에는 포함한다를 쓰자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거는 이제 뭐냐면 그냥 권유사항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원소이다, 부분집합이다. 이걸 써야 그게 가장 정확하고, 그 문제가 없는 표현이지, 속한다, 포함한다, 포함된다를 갖고 그걸로 원소 기호고, 부분집합 기호고, 이렇게 나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나누자고 좀 느슨하게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도 이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어, 이를 포함하면은 원소기호인데? 근데 원소인데 왜 포함을 쓰지?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정확하게. 그냥, 그냥 대충 쓰는가 보다. 원소이다, 부분집합이다. 그것만 정확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은 1, 2, 3의 부분집합 중 이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러면 1, 2, 3의 부분집합이, 그러니까 요건 원소가 3개짜리잖아. 그럼 부분집합이 몇 개가 나와? 2의 세제곱계가 나와? 그렇지. 8개가 나와. 그 8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1이 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요? 라는 말이야. 그러면 공집합 1, 2, 3, 1, 2, 1, 3, 2, 3, 1, 2, 3. 자, 이게 8개야. 여기서 1이 있는 부분집합. 그러면, 그렇지. 1, 2, 1, 3, 1, 2, 3. 4개. 그럼 문제가 1, 2, 3, 4, 5, 6, 7, 8, 9, 10의 부분 집합 중 1이 있는 부분 집합 개수. 그러면 이게 원소가 10개 아니야? 부분 집합 몇 개라고? 1024개. 그럼 그거 다 써가지고 1이 있는 거를 찾을 거야? 그 쓰다가 할머니 돼. 1024개 쓰겠어?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어?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일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제 그 공식을 만드는 원리는 이런 거야. 일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일을 일단은 제외를 해놓고 2하고 3만 가지고
부분집합들을 만들어. 그럼 2하고 3하고 만들면 공집합 2, 3, 2, 3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 여기다가 전부 2를 추가를 해줘. 그러면 여기는 이제 1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4개야. 알겠지? 그래서 원래 전체 부분집합이 2의 세제곱이었잖아. 그럼 2를 포함한다 그러면 여기서 2를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2의 제곱계가 돼서 4개. 이렇게 답을 구한다고. 그럼 여기서는 원래 부분집합이 2의 10제곱인데 1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한 개를 빼. 그러면 2의 9제곱이 돼서 512개.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러면 1, 2가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건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2의 10제곱에서 여기서 2를 빼. 그래서 2의 8제곱개. 1, 2, 3이 있는 부분집합. 그러면은 2의 10제곱에서 3을 빼. 그래서 2의 7제곱개. 그러니까 그 개수만큼을 지수에서 빼버려라. 이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1, 2, 3의 부분집합 중 1은 있고 3은 없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1은 있어야 하고 3은 없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 3을 처음부터 빼버리는 거야. 그리고 1은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1도 일단은 보류를 해. 그럼 남는 게 2밖에 없잖아. 2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어. 그럼 공집합하고 2가 있어. 그럼 여기다가 2를 각각 넣어줘. 그럼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변하겠지. 그래서 2개. 이렇게 되는. 1은 있고 3은 없는. 그러면 있어야 하는 것도 빼고 없어야 하는 것도 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2의 세제곱인데 있어야 하는 거 한 개 빼고 없어야 하는 거 한 개를 빼면 2의 1제곱이 돼서 2개.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있어야 되는 것도 빼고 없어야 되는 것도 뺀다고. 자, 그래서 어 P개는 포함하고 Q개는 제외한다 그러면 2의 N 빼기 P 빼기 Q. 이렇게 된다. 그래서 거기 이제 예를 보면 1, 2, 3, 4, 5, 6의 부분집합 중 1, 2는 포함하고 3은 제외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원래 부분집합이 2의 6제곱이었는데 두 개는 포함하고 한 개는 제외하잖아. 그러면 두 개도 빼고 한 개도 뺀다고. 그래서 2의 세제곱해서 8개.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한다. 알았지? 그래서 뭐는 포함하고 뭐는 제외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도 빼고 저것도 뺀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 자, 1, 2, 3, 4, 5의 부분집합 중 1 또는 2가 포함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응? 그러니까 이게 1, 2가 모두 포함되는 그러면은 그냥 2의 5제곱에서 두 개를 빼버리면 제일 간단한데 이거는 1, 2가 모두가 아니고 1 또는 2야. 그러면 두 개가 모두 있어도 되지만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1, 2가 있을 때 둘 다 있는 경우 1은 있고 2는 없는 경우 1은 없고 2는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둘 다 있는 경우는 2의 5제곱에서 2를 빼는 거지.
1은 있고 2는 없다. 그러면 있는 것도 빼고 없는 것도 빼라 그랬다. 그러면 여기도 한 개씩 또 빼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5 빼기 2제곱이고 여기도 5 빼기 2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2의 3제곱이니까 8개, 8개, 8개가 돼서 다 해서 24개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이렇게 변형돼 버리면 1 또는 2 또는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러면 1, 2, 3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1, 2, 3이 모두 있는 경우, 두 개만 있는 경우, 하나만 있는 경우, 이거 계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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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더해줘야 돼. 이거는 너무 복잡하잖아. 뭐 쉬운 방법이 없느냐? 뭐가 있냐면, 다 없는 경우, 이거를 계산해서 전체에서 이것만 딱 빼줘. 그러니까, 전체를 구해, 전체. 전체 부분집합. 전체 부분집합은 2의 5제곱이 될 거 아니야. 여기서 1, 2, 3이 모두 없는 부분집합을 구해. 그러면 2의 5 빼기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2의 5제곱이니까 32개가 되고, 이거는 2의 제곱이니까 4개가 돼. 그럼 여기서 이걸 빼버려. 그러면 한 개라도 있는 부분집합들만 남는다. 그래서 모두 없는 부분집합을 구해서 전체 부분집합에서 뺀다. 그래서 저기 지금 이 문제는 이제 1 또는 2를 포함하는, 그러면 이제 두 개니까 전체 부분집합에서 요 두 개를 제외한, 그러면은 두 개를 제외하니까 2의 3제곱이 된단 말이야. 이거를 빼서 답을 찾는다. 지금 그게 거기 나와 있는 거야. 알았지? 배우는 게 너무 많아? 아니야? 아, 그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어? 이제 9, 10, 11, 12, 13 다섯 개. 그렇지.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어, 다섯 개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한 세 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야, 세 개 해봐요. 봐봐. 여기 9번이지, 9번. 여기 딱 적혀 있잖아, 9번. 그 다음에 10번. 여기 10번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 11번. 그 다음에 12, 13번만 나중에 하면 되지. 어, 그러나 아마 다 못할 거야. 자, 이제, 집합의 연산. 자, 집합의 연산 기본이 있고, 집합의 연산 법칙이 있어. 그러니까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한다는 얘기잖아.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집합을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비슷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집합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단 집합의 연산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자. 연산 기본이 있고 연산 법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 기본은 더 기본인 거. 그래서 기본에서는 네 가지를 하는데 조집합, 합집합, 어, 여집합, 사집합 이렇게 네 개를 하는 것을 연산 기본이라고 해요. 교집합은 공통인 원소, 기호는 이런 기호를 써요. 합집합은 모두 합한 거야, 모두. 두 집합의 원소를 모두 함께.
이런 기호를 써요. 여집합은 걔만 아니면 돼. 그 애만 빼는 거야. 어? 걔만 빼는 거. 어, 이런 기호를 써요. A의 여집합.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A만 아니면 돼. A가 있는데 A의 여집합 그러면 A 빼고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야. 차집합은 이렇게 써.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A의 원소 중에서 B의 원소를 제외하고 A에 남아있는 거. 어, A의 원소 중에서 B를 제외하고 A에 남아있는 것을 차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기호를 쓰는가를 보라고. 조집합 기호, 합집합 기호, 여집합 기호, 요거는 차집합 기호.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교 또는 교집합이라고 읽어.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A 교집합 B 또는 A 교 B. 이거는 합집합 또는 합이라고 읽어. 그래서 A 합집합 B, A 합 B. 이거는 A의 여집합 또는 A의 여. 이렇게 읽어. 이거는 A 빼기 B라고 읽으면 원래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읽는 선생님들도 꽤 있어요. 어? 차집합, A 차집합 B 또는 A 차 B. 이렇게 읽어줘야 돼. 안 돼, 안 돼. A 마이너스 B, A 빼기 B 이런 거 안 돼, 원래. A 차집합 B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 빼기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실제로 빼버린단 말이야. 근데 집합에서는 뺄셈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뺄셈은 없단 말이지. 어? 그래서 그거를 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차집합이라고 읽어줘야 우리가 정신을 차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교집합 A가 1, 2, 3, 4, 5, B가 2, 4, 6이면 자, A 교집합 B. 그러면 여기에 공통인 걸 찾아. 뭐가 공통이야? 그렇지. 이걸 교집합이라고 해요. 간단하지.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 이거를 교집합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A가 1, 2, 3, 4, 5, B가 2, 4, 6이면 A 합집합 B는 A에도 A에 있는 거 다 쓰고 B에 있는 거 다 쓰고 그런데 이제 중복되는 거는 한 번만 써주는 거야. 그렇지. 이거를 우리가 A 합집합 B라고 한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 자,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색을 칠해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집합이 있는데 여집합은 반드시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이 같이 나와야 돼. 전체 집합은 U라고 써요. 유니버스 전체 집합. 근데 U를 이렇게 써놔버리면 합집합하고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인쇄체에서는 U하고 합집합 기호가 구별이 돼요. 근데 우리 손으로 쓴 손글씨에서는 이게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합집합,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쓸 때는 이렇게 쓰거나, 어? 또는, 어, 이렇게 쓰거나, U자를 나타내려고. 알겠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나는 이렇게 쓴다고. 어, 이렇게 써요. 전체 집합을. 알겠지? 이게 U자야. 그러니까 합집합이랑 구별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야. U자를 못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전체 집합이 X바, X는 10 이하의 자연수고, A가 1, 2, 3, 4라고 하자. 그럴 때 A의 여집합은 뭐가 되느냐? 그럼 A 여집합은 전체 집합 중 A를 제외한 나머지야. 그러면 여기서 전체 집합이 10 이하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잖아. 여기서 A를 제외를 해. 1, 2, 3, 4를 빼란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5, 6, 7, 8, 9, 10. 이거를 원할 때 여집합이라는 기호를 쓴다고. 그러니까 개 제외하고 나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차집합은 A는 1, 2, 3, 4고 B는 2, 4, 6일 때 A 차집합 B 그러면 A에서 B를 제외하고 A에 남은 애 그거를 A 차집합 B라고 한다. 그러면 A에서 D를 제외하려면 뭐가 없어지는 거야? 없애. 그러니까 B에 속하는 거를 없애. 그렇지. 이거를 A 차집합 B라고 한다고.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된다니까? 조심해야 돼. A 차집합 B 조심해야 돼요. 어. 아니, 잘못해버리면 진짜로 A 빼기 B를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진짜,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렇게 막 쓰시는데, 어? 학교 선생님도 나중에 봐봐 어떻게 쓰시는지. 근데 마이너스라고 하실 수 있다니까? 아니면 빼기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차집합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안 헷갈리는데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그렇게 쓰면 혼동이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구별을 하라고. A 차집합 B는 A에서 B에 해당하는 원소를 제외하고 A에 남은 거. 양쪽에 남은 게 아니야. 그래서 A 차집합 B를 그리면 A에서 B에 해당하는 얘를 제외하고 이렇게 돼. 애플이 되는 거야. 애플. 애플 표시가 돼요. 알겠지? 아, 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9번까지만 할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좀 설명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 그것만 딱 설명을 하자고. 그래서 이제 이 집합의 연산 기본의 성질은 내가 방금 다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그 기호로서 조건제시법을 통해서 정의를 해요. 그 정의를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A 교집합 B는 X바, X는 A의 원소이고 X는 B의 원소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가 그리고가 들어가면 교집합이 돼요. 합집합은 X바, X는 A의 원소이거나 또는 X는 B의 원소이다. 또는이 들어가면 합집합이 돼요. 여집합은 X는 전체 집합의 원소인데, 이고 X는 A의 원소가 아닌 것. 알겠지? 전체 집합 중 A가 아닌 것.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A 차집합 B는 X바, X는 A의 원소이고, X는 B의 원소가 아닌 것.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그리고는 무슨 집합이라고? 교집합이라고. 그리고는 교집합이라고. 또는은 합집합이고, 그리고는 교집합이야.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가 아닌 거잖아. 그래서 B가 아닌 것은 B의 여집합이 돼요. 그래서 A 차집합 B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를 차집합의 성질이라고 하고, 집합에서 제일 중요한 거. 수학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y-y1은 m가로 x-x1. 이게 수학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집합에서는 뭐 이제 직선 이런 거 안 나오니까, 집합에서는 이 차집합의 성질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게 무슨 성질이냐? 빼기를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알겠지? 그런데 지금 A 빼기 B를 하면, A 차집합 B를 하면, 여기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B를 뺀다 그러지만, 여기는 어차피 빠지는 게 없어. 이게 빠지는 거잖아, 이게. 그지? 그래서 이거는 A 차집합, A 교집합 B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A 교집합 B가 빠지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다르게 쓰면 A 합집합 B 전체에서 B를 뺀 거야. A 합집합 B에서 B를 뺀 거랑도 같아요.
예. 그래서 A 차집합 B를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쓸 수 있다. 이거는 차집합의 성질이라고 별도로 하는 거야. 거기 보면 내가 별표까지 해놨잖아. 어? 그 차집합 4번. 거기 차집합의 성질. 이게 집합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근데 이 차집합을 A 차집합, A 교집합 B로 바꿀 수도 있고 A 합집합 B, 차집합 B로 바꿀 수도 있다. 거기 나와 있지. 다 있어. 그리고 자, 여기 A의 여집합이 이렇게 되잖아. 이거가 무슨 집합이라고? 이거가 무슨 집합? 그리고는 무슨 집합? 교집합이라고. 그리고는 교집합. 교집합. 자, 그래서 차집합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타고, 그 다음에 여집합을 또 나타낼 수 있는 거,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U, 교집합, A가 아닌 것이니까 A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다시 A의 여집합을 U, 교집합, A의 여집합으로 쓸 수 있잖아. 여기서 교집합, 여집합이 뭐가 돼? 교집합, 여집합이 차집합이 돼. 그래서 이거를 U 차집합 A 이렇게 써도 된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집합에서 집합의 연산 기본에서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A 여집합을 이렇게 쓸 수 있다. 까지 알아야 된다고.